안녕하세요. 덕질하며 분석하는 덕분입니다. 자, 오늘의 랭킹은 추억의 애니 속 마법소녀 랭킹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마법소녀의 정의는 변신, 마법, 공격 등 어떠한 이능력이라도 사용하는 소녀이며 평가 기준은 여성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남성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오늘날 10대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과거에 해당 작품을 본 지금의 20, 30대들에게 아직까지도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연령대와 성별 기준의 분석은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을 최대한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출발! 10위는 꼬마 마법사 레미입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방영한 꼬마 마법사 레미는 각 시리즈마다 굿즈샵, 꽃집, 제과점, 잡화점 등 다양한 컨셉으로 애니메이션을 구성해 많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작품이 끝난 후에도 성인이 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후속작 소설이 발매되고 20주년 기념 극장판이 제작될 만큼 그 인기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박수 짝짝! 이라는 패러디가 페이스북에서 유행하고 홍대에 마법당이라는 레미 컨셉의 카페가 있을 만큼 국내에서의 인기가 건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텀블벅에서 진행 중인 공식 굿즈 펀딩에도 무려 5,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우정, 육아, 사랑 등의 주제로 여심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으며 오늘날의 10대들에게는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아직까지도 펀딩과 컨셉 카페가 운영될 만큼 높은 성인들의 인기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슬레이어즈입니다. 황혼보다 어두운 자여, 내 몸의 피보다 더 붉은 자여. 내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좀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주문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1995년 방영되기 시작한 슬레이어즈는 이전에 없었던 탄탄한 설정의 정통 마법 판타지로 2천만 부가 넘어가는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이후 수많은 라이트 노벨과 판타지 소설의 세계관과 클리셰를 확립해준 세기의 히트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법소녀 리나, 말괄량이 전사 등의 이름으로도 방영되며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스토리를 모르더라도 드래곤 슬레이브의 주문은 외우고 다닐 만큼 덕후들의 보금과도 같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타 마법소녀물에 비해서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적었지만 남성들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으며 오늘날의 10대들에게는 많이 생소하지만 성인들에겐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판타지계의 바이블적 존재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는 천사소녀 네티입니다. 야심한 밤, 주님에게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달라는 뻔뻔한 기도를 올리면 마법으로 물건을 훔치는 현대판 홍길동이 나타납니다. 소녀 궤도물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신의 궤도 잔내의 선배격이 되어준 천사소녀 네티는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 방영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여아용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일본을 능가하는 인기를 구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민소매의 오페라 글러브, 롱부츠의 포니테일이라는 특이한 복장으로 여자들의 첫사랑이 셜록스라면 남자들에겐 네티일 만큼 묻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또 변신 전후가 옷을 갈아입은 차이밖에 없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주변 인물들로 인해 이 당시 마법소녀물에 만연했던 안면인식 장애를 확대시킨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많았던 여성 인기와 그에 못지않은 남성 인기. 오늘날 10대들의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아직도 패러디가 될 만큼 높은 성인들의 인기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는 프리큐어입니다. 꼬마 마법사 레미 제작사의 후속작인 프리큐어는 2004년 시청자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며 첫 방영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마법소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요술봉을 이용해 적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마법소녀들은 무기 하나 없이 맨손으로 적들과 육탄전을 벌이는데요. 문제는 이 싸움의 수준이 원펀맨을 방불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프리큐어 시리즈의 감독은 무려 행성 단위의 육탄전을 벌이던 드래곤볼 시리즈의 감독이기에 이처럼 엄청난 스케일의 액션씬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법소녀물의 유행이 끝나고 가상 아이돌 애니가 유행하는 2010년대에도 프리큐어는 정통 마법소녀물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는데요. 많은 여성들의 인기와 적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남성층의 인기, 후속작으로 아직까지 유지되는 10대 인기와 그보다는 다소 적은 성인층의 인기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는 웨딩 피치입니다.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
솔로들의 명치를 가격하는 명대사로 유명한 웨딩피치는 웨딩드레스와 마법소녀라는 설정을 접목시켜 드레스를 입고 싸우는 1차 변신과 전투용 2차 변신이라는 참신한 설정을 들고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세일러문 이후 세일러문의 제작진들이 대거 투입되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기에 세일러문 표절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선 웨딩피치가 1년 먼저 방영되었기에 오히려 세일러문이 웨딩피치의 표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웨딩피치는 3인의 주인공 중 주인공보다 인기가 많았던 릴리와 중반부터 합류하는 사루비아로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아직까지도 주얼리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할 만큼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엄청났던 여성층의 인기, 미녀 캐릭터들로 얻은 나름의 남성층의 인기, 오늘날엔 할미덕후들의 명작으로 꼽히는 낮은 10대층의 인기와 높은 성인층의 인기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는 슈가슈가룬입니다. 2006년부터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시작한 슈가슈가루는 당차면서도 활발한 성격, 그리고 핑크색이 시그니처 컬러인 쇼콜라와 상냥하고 가녀린 성격의 보라색의 시그니처 컬러인 바닐라가 서로 인기를 양분하며 엄청난 흥행을 했었는데요. 특히 중반부부터 오글로 흑화하는 바닐라의 디자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만큼 레전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마음속에 하트가 생기고 이를 V 표시로 확인하며 하트를 모아 경쟁한다는 참신한 설정은 당시엔 오글거린다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교에서는 그 애니 너무 오글거려서 안 봐 라고 말해놓고는 집에 가서 종이를 찍고 풀어날리며 막의 통신 판매를 따라하는 게 국룰이었다고 합니다. 피에르 등의 남주를 통해 얻었던 높은 여성 인기와 안 보는 척하며 봤던 남성층 나름의 인기, 당시에 비해 성인들의 인기는 다소 떨어졌지만 요즘 10대들에게도 건재한 인기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캐릭캐릭 체인지입니다. 2008년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시작한 캐릭캐릭 체인지는 샛별처럼 나타나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투니버스의 최고 인기 작품을 뽑는 투니초이스에서 당시 투니버스의 최고 주력 작품들이었던 개구리 중사 캐로로 짱구를 제치고 2년 연속 결승전에 오를 정도였는데요. 특히 악역으로 등장해 후에 아군이 되는 세라의 인기가 매우 많았으며 방영 후에도 테일즈 런너와의 콜라보를 통해 캐릭터로 등장할 만큼 그 인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인기의 비결은 역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중고등학생들한테까지 인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만화. 네, 저 캐릭 체인지. 얼로크 아닌가요? 나의 마음을 언록!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인기는 물론 전국도 픽할 만큼 상당했던 남성층의 인기, 오늘날 성인들의 인기보다도 폭발적인 10대들의 지지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카드캡터 체리입니다. 카드캡터 체리는 그야말로 마법소녀물의 전설이자 레전드로 불리는데요. 1990년대 작품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작화와 세밀한 스토리,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성우진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명아, 청명아, 도준이 왔니? 먼저 와 있었던 거야? 일본에서는 방영 당시 자녀의 이름을 주인공 사쿠라의 이름으로 짓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2000년도 여자 신생아의 이름 순위 1위는 사쿠라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무려 37%라는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은 거의 당대 최고 인기작이자 지금까지도 굳건한 인기를 지키고 있는 포켓몬스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카드캡터 체리는 남성 오타쿠들의 시초격인 작품으로 통하며 특히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이 애니메이션 오프닝은 지금까지도 많은 남성들의 부르의 명곡이죠. 방영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작 출시와 다양한 콜라보로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카드캡터 체리. 엄청났던 여성층의 인기는 물론 안 보는 척하지만 집에선 본방사수하는 작품들의 시초가 된 폭발적인 남성층의 인기, 오늘날 10대들의 무시 못할 인기는 물론 성인 덕후들의 입문작이자 인생작으로 꼽히는 인기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작품의 흥행을 논하는 데 있어 뭐 별다른 수식이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역시 몇 가지 덧붙여야겠죠. 마법소녀물의 상징이자 동서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마법소녀물을 꼽으라고 하면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세일러문을 꼽을 것입니다. 세일러문이 방영할 당시의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종반에 등장인물들이 사망하자 아이들이 집단으로 등교 거부를 해서 부모들이 방송사에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으며 안 보는 사람도 주제가는 외워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일종의 사회 현상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종영하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리메이크가 되는 등 아직까지도 엄청난 90년대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등장인물들의 트렌디한 패션이 재발견되고 다양한 굿즈가 출시와 동시에 불티나게 팔리며 세일러문의 덕질은 그야말로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드롬과도 같았던 남녀를 불문한 폭발적인 인기, 오늘날의 10대에겐 그저 고전 명작으로 통하지만 성인들에겐 아직도 현역인 엄청난 인기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1위는 바로 아파도 상관없어. 아무리 가슴이 아프다고 해도 그 고통도 아픔까지도 다 내 꿈의 일부니까. Let's sing a song. Let's sing a song. 투니버스 역대 최고의 전성기에 역대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달빛천사. 당시 투니버스는 홈페이지에 시청률 랭킹 1위부터 3위까지를 공개했는데요. 2위와 3위는 각각 나루토와 이누야샤로 달빛천사는 이 대단한 작품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달빛천사는 인기가 부진했던 일본과는 달리 유독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 이유는 단연코 모든 노래를 원작을 초월하는 퀄리티로 불러낸 성우 이용신님 덕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간직하고 있는 건 이처럼 허스키한 목소리의 일본 루나와는 달리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해석한 한국판의 루나는 성우 이용신님을 단번에 스타덤에 올려주었고 2006년 이용신 성우님이 출연한 투니버스 콘서트의 관객은 26,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도 달빛천사의 곡들은 mp3에 넣고 몰래 들을 만큼 남성들에게 유독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2019년 개최한 달빛천사 펀딩에 무려 26억 원이 모금되며 국내 사상 최대의 후원자 수를 달성하며 아직도 남다른 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소녀들에게 성우와 가수라는 꿈을 강제로 꾸게 만든 엄청난 여성층 인기, 남자들한테 인기가 더 많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의 독보적인 남성층 인기, 수많은 명곡들로 오늘날 10대들에게도 높은 인기와 수십억 펀딩을 달성할 만큼의 압도적인 성인층의 인기로 달빛천사가 추억의 애니 속 마법소녀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